자, 이번 그 H닥 테크놀로지 현대가 3세죠. 그렇죠. 정대선 HN 사장이 세운 블록체인 기술 회사잖아요. 예. 뭐 관련된 뭐 이슈들이 있었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H닥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의 3세 정대선 사장이 네. 세운 이 블록체인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리고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초기에 H닥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현대코인 아니냐라고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현대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그래도 뭐 어떻게 거래는 잘 되고 있었어요. 네. 사람들 뭐 이목도 잘 끌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 대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암호화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은 충분하겠지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얼마 전에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네. 녹취록이라기보다는 녹취 파일이 터졌습니다. 이 정대선 씨가 직접 대표이사로 있는 건 아니고 네. 별도의 대표이사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A 씨라고 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마켓 메이킹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만한 그런 녹취가 터진 문제입니다. 마켓 메이커 MM이라고 하는데 뭐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뭐 당시에 뭐 올해 1월 초에 15원 정도 했었다고요, 이 코인 가격이? 예. 이 가격을 2배 이상 올리자 뭐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네. 2배뿐만 아니라 네. 한 40원까지 네.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 녹취 내용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외부에 팀이 있다. 네. 이걸 직접 운영을 한 팀이 있고 얘네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면 걸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네. 17원에는 내가 받쳐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회사의 공금으로 네.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어떤 허락 없이는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네. 400원까지 올리지 못하면 쟤네 팀도 수수료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한 8월 달까지 지들이 200원까지는 올릴 거다. 네. 하고 정말 200원까지 갔어요. 아. 200원을 터치하진 못했지만 네. 근처까지 갔다. 200원 근처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럼 10원짜리 시세가 200원 근처까지 갔으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뭐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산업에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물론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정말 발전을 하고 플랫폼의 비전이 빛을 발한 순간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네.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암호화폐 재단의 대표이사 녹취록까지 터진 상황에서 무슨 또 변명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수사 당국이 뭐 조사가 착수가 됐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렇진 않고 지금 의혹만 제기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에서 네. 그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뭐 내부자 정보 매매라든가 상당히 처벌이 엄격한데 그렇죠. 이 코인 업계는 지금 특근법 이후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시세 조작을 하다 걸렸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좀 처벌을 강화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혹은 주가 조작, 네. 뭐 가격 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특근법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실제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특근법이 또 발효가 된 상태에서 처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뭐 법 제도가 아직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처벌 규정이 애매하죠 지금은. 그렇죠. 처벌을 사실 하기에도 이 네. 법리적인 해석이 어디까지 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점도 아직 남아 있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단 이 법적인 판단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 당국 또한 좀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런 시세 조종을 하시는 분들, 예. 뭐 저도 공공연하게 얘기로만 듣고 있는데 예. 이런 분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관심도 없습니다. 네. 뭐 잘 살겠죠. 네.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네. 좋은 집 살고 네. 잘 살겠죠. 네. 근데 그래도 잘못한 만큼 벌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강남의 그 하류계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이분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씀씀이가 정말 큰 손들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예. 30조 원에 몇 천억씩 뭐 자금을 모았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요 코인업계 거래소에서 직접 VIP들을 관리할 정도로 예. 엄청난 그 젊은 회장님 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참 실제로 이런 MM을 통해서 가격이 등락 조단하면 재단 어느 정도 돈을 버나요? 어느 정도 돈을 버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단 네. 일단 거기에 투입된 자금이 어느 정도이냐, 네, 그리고 얼마만의 기간을 설정을 해두고 네,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리 풀려 있는 네, 암호화폐 물량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MM을 하면 얼마 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그 내부적인 이야기도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네, 왜냐면 굉장히 이 컨피덴셜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외부에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재단의 대표가 MM 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외부 작전 세력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네, 사실이 밝혀졌고, 네, 그리고 또 이 A씨 측은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올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단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뭐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 적은 없다. 미수란 얘기인 거죠 본인들은? 예. 근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네,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사업이 먼저 좀 잘 되고 나서 그 사업의 진행 사항이 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띄워놓고 그 덕에 사업도 잘 된다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많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죽잖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잘못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있는 말이 묘하게 참 의미가 다르네요. 그렇죠. 저분들이 하는 말이 예. 어쨌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시세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 예. 정말 참 구차한 변명인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이렇게 시세를 올려놓으면 예. 이제 결국 이분들도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예. 설거지로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예. 이렇게 참 고가에 또 사는 불나방 같은 개미들이 아직도 많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픈 게 네. 일단 H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 현대 그룹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이 대기업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의 운영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네. 개미들이 뭐 무지성으로 투자를 했다. 네. 아니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대기업이 대놓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까지 투자자의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가장 큰 피해자들이 또 투자자들일 테다 보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현대가를 창업한 우리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정말 그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금액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다시 그 오동나무 간에서 다시 나와서 불호령을 치실 것 같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이 녹취 파일 누가 풀었냐. 네. 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한 사람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재벌가에서 진행한 사업을 갖다가 폭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